중고차를 사는 이유는 가격 대비 옵션이 많고 좀 더 좋은 차, 편안한 차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한번 사보신 분들은 신차를 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런 가성비를 극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델이 중고 대형 세단인데요. 이 대형 세단은 잘만 사면 너무 좋은데 잘못 사면 수리비로 차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도 1000만 원 이하의 대형 세단을 찾으시는데 이제 불안감이 앞서서 저희 업체에 문의를 주셨어요. 아니 전문가가 시운전, 리프트 점검, 스캐너 점검 다 해주니까 맡길만 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극강의 가성비로 살 수 있는 대형 세단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차량은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K9입니다. 이 차는 900만 원대인데요. 2016년식이고요. 키로수는 좀 있어요. 18만 키로에 VIP 등급이라고 신차가가 7천만 원이 이 당시에도 넘어갔던 그만큼 엄청난 옵션들이 탑재가 된 차예요. 900만 원대 10년 정도 됐으면 당연히 이 정도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K9이라는 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K9은 기아가 만든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세단,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죠.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고급차 하면 보통 제네시스를 떠올리잖아요. 제네시스의 G90, G80 이런 차들이 최고의 이제 세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K9은 G90과 G80의 사이쯤에 위치한 그 정도 포지션이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80보다는 G90에 좀 더 가까운 차다. 이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차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레이 2016년식에 키로수 아무리 많아도 500만 원 넘습니다. 600만 원, 700만 원까지도 해요. 아반떼나 그랜저 이런 차들은 심지어 비슷한 스펙이면 K9보다 비슷하거나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 세단이 금액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대형 세단의 유지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K9이라는 차가 단가가 또 더 많이 된 이유는 대형 세단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고려하지 않는 차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세단들은 네임밸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G90이나 G80 심지어 그랜저까지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 이름값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좀 더 이제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K9은 이 마크에 대한 이제 밸류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고려 대상에도 좀 많이 빠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제가 이 K9을 2대나 운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탔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유지비도 정확히 알고 있겠죠?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감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감면이 돼서 자동차세는 5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이제 만 30세가 넘어가면 엄청 차이가 크진 않아요. 특히나 이 당시 아반떼나 소나타보다는 안전사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좀 이제 할인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류비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아반떼랑 비교를 했을 때 일상적인 주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2배 정도는 유류비를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이제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강가가 되었지만 부품값은 할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국산차 기준에서는 좀 많이 비싼 수리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VIP 등급이라 했잖아요.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리비는 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점이 명확하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성비가 된다는 거예요. 운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유류비 부담이 좀 적다면 약간 저렴한 금액으로 극강의 승차감과 가성비를 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대형차가 일반 차보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당시에는 이제 헤드램프가 LED가 아니라 HID도 아니라 할로겐을 쓰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노란 불빛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시인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대형 세단들은 기본 이제 HID는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급이 높은 차량들은 풀 LED 헤드램프, 심지어 어댑티브 살짝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간 게 이제 들어갔고 야간 시인성 또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의 사이즈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거주성이 너무 좋아요. 방금 제가 1열에 편하게 앉아서 운행을 하고 2열에 탑승을 했는데도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제 커튼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뒷좌석 전동 시트 잘 작동하죠. 요거 지금 고장이 잘 나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이제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중고차 살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죠.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이제 또 같이 타는 승객들, 2열 승객들까지도 배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천장 소재도 스웨이드 재질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이런 소재들이 진짜
진짜 대형 세단은 너무 좋아요. 이런 문짝의 가죽들만 봐도 다 지금 가죽으로 둘러져 있어요.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또 이제 측후방 감지가 들어가죠. 얘가 측후방 감지가 그 시트의 진동까지 해줘서 이걸 방지해 주거든요. 요게 지금 그 옵션인데 시트를 움직여 줍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K9을 사서 탔을 때 이게 진동이 생각보다 세서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메모리 시트, 뭐 통풍 시트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요런 렉시콘 사운드도 뭐 일반적으로 막 10개 스피커가 이제 뭐 11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차는 이제 17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옵션적으로는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다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물론 이렇게 기능이 많으면 좀 고장나는 부분들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점검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버튼 하나하나 다 눌러보면서 아까 뒷좌석에서 전동 시트 움직여 봤던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 세세하게까지 봐야 됩니다. 이 차도 지금 약간 하자를 발견한 게 원래 이게 후진을 넣으면 커튼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커튼이 지금 안 올라가요. 그리고 약간 걸려서 끼리끼리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들은 차고 조절 장치가 있어요. 이걸 좀 눌러봄으로써 이제 서스펜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도 1차적으로 점검이 가능하죠. K9이 진짜 좋은 게 원가 절감을 안 했어요. 정말 낮은 트림을 선택을 해도 기본적인 옵션 자체가 제네시스 G80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고요. G80이나 DH보다는 확실히 조용했던 게 엔진은 똑같은 게 들어갔지만 람다 엔진이 들어갔지만 방음에 대해서는 얘가 더 좋습니다. 이게 또 원가 절감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에어 서스까지 들어가니까 와, 부드럽잖아.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 정말 풍선이 하나 껴있는 것처럼 되게 푹신하게 넘어주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을 찾는 거죠. 물론 수리비는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시승을 할 때는 핸들의 유격 상태나 그리고 얘는 이제 후륜구동 기반의 8단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뒷당김 현상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키로수가 이제 10만이 좀 넘어가게 되면 하체에 이제 소음이 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무거운 차들은 좀 소음이 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주시고, 엔진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체크를 안 하려고 해도 바로 이제 문제가 있다면 느껴져요. 방음이 잘 되는 차가 엔진 소음이 거칠게 넘어온다, 이미 그러면 엔진룸을 열고 들었을 때는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차들은 또 이제 주차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K9은 적당하다고 느꼈던 게 지금 나오는 차처럼 후륜 조향 장치가 이제 있어서 뒷바퀴가 움직이고 막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또 이제 EQ900만큼 크진 않단 말이죠. 5m가 살짝 넘는 수준. KA 그랜저 신형 5m 넘거든요. 그거보다 약간 큰 수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운전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그냥 운행하기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운전에 좀 능숙한 남자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제 운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점검을 하면서 아까 커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빼고는 놀랍게도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승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카센터에서 리프트를 뜨는 이유는, 이런 차들이 만약에 헤드 누유가 너무 심하다, 엔진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되게 공임이 비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들은 부식이 또 많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제 하부 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후크랑크 리데나 쪽에 누유가 조금 비치긴 하는데, 맞아, 여기서 여기 위에서 붙어 있어요. 이게 후크랑크 리데나인지 아니면 엔진 오일 압력 센서인지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일 압력 센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오일 압력 센서, 엔진 가운데 쪽에 뒤쪽으로 빠지는 배수 구멍이 있는데 그 배수 구멍을 타면은 꼭 이렇게 후크랑크 리데나 새는 것처럼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서 누유가 발생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디퍼런셜 쪽에는 누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하단부 쪽에는 이렇게 뭐 크게 새어나온 부분이 없고, 위쪽에서 있는 걸로 봐서는 숨구멍 쪽으로 좀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특이한 그죠. 사양은 안 보이고요. 에어서스 멀쩡하고. 네. 에어서스가 이제 들어간 차들 보면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제 팔뚝처럼. 앞에 로우암 교환이 돼 있고, 레터럴암, 텐션암 교환돼 있고, 여기 보시면 교체가 되어 있죠. 퍼암도 교환돼 있는 걸로 봐서는 하체 한번 털었고. 신경을 쓰면서 타신 차 같아요. 에어서스는 한번 안 갈았던데. 서스는 가른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18만 탄 에어서스 폭탄으로 셋복이죠. 보십니까? 셋복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네. 에어서스 오래 타면 한 30만까지 타는 것도 보셨어요? 그럼요. 조심조심히 타면 네. 어떤 거든지 오래 타요. 근데 과속 방지턱을 점프대처럼 넘다 보면 그렇죠. 얘도 오래 못 버티죠.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문제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드러운 걸 믿고 좀 가격하게 운전을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약간 이런 거 보면 관리 상태가 나오는 게, 지금 피렐리의 트레드 좀 좋고, 그리고 피렐리에서도 괜찮은 타이어 24년식.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도 사실 이 정도면 금액 대비 완전 A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에어소스 터지면 어떡하냐, 사도 되는 거 맞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일단 사도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 이 차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그 부담은 유류비입니다. 일반 차량의 거의 2배 가까이도 이제 유류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큰 부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속주행 위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막 주말에 나들이용 이런 용으로 쓰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내 주행에 극악의 연비를 보여줄 거예요. 제가 운행했을 때도 5km 내지 6km의 연비를 심심찮게 봤거든요. 반면에 고속주행에서는 12km, 13km까지도 무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컨디션이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량 키로수나 이제 연식보다는 가격 대비 이제 차량의 상태를 좀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 정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시다면 훨씬 이제 앞으로 유지 관리하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절대 사면 안 된다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제 기름만 넣고 탈 생각 하시는 분들, 정비에 대한 뭔가 생각이 따로 없으신 분들, 18만이면 어느 정도 관리를 이제 아껴주면서 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지 더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오일도 제대로 안 갈고 타면 금방 이제 차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나와 있는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저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꼼꼼히 점검을 하고 차가 괜찮잖아요. 그리고 하자 좀 있는 거 제가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민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나는 솔직히 K9 디자인이 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감가가 많이 되고 더 예쁜 차, 대형 세단 중에 베스트 대형 세단 보러 가보겠습니다. 오이씨, 우와, 엄청 센다. 키로수 때문이에요. 지금 키로, 이 정도 키로 쓰면 도장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유가 좀 있네요. 앞쪽에서는 위에서도 새는 게 꽤 많이 보여요 지금.